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김경혜입니다. 9월 1일 화요일입니다. 이야, 세월이 정말 빠르죠? 이제 9월입니다. 마음은 가을로 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현실은 무더운 여름이네요. 가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같은 날씨라면 이 늦더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그래. 아마도 이런 볼멘소리 나올만 하죠? 그러나 하늘은 제법 가을 모양 뽐내고 있습니다. 하늘 위로 떠다니는 저 뭉게구름처럼 정처 없이 정말 어딘가로 가고 싶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야, 오늘 청와대가 비교적 좀 화기애애한 자리를 보였다 그러죠. 대통령과 여러 국무위원들이 자리한 이 국무회의에서는 제법 상당히 많은 덕담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 쌀로 만든 빵을 대통령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권유를 하셨던 모양인데 이게 조만간 쌀로 만든 대통령 빵이 나올 듯 싶습니다. 잘 됐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청와대에다 잘 안 팔리는 물건들 다 갖다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왕지사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주창하고 나셨고 여러 국무위원들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이 마치 쇼호스트 같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쇼호스트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활약하시는지 한번 두고 볼까요? 물론 우리 대통령께서 설마 홈쇼핑의 쇼호스트로 나서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세는 굉장히 중요할 듯 싶어요. 우리 국민들 정말 물건 만드시는 분들 경기도 가뜩이나 불황인데 잘 안 팔리는 물건이 있으면 청와대가 다 받겠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정책도 부디 만들어주면 좋으련만.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지금 24%도 채 안 되죠. 식량 이 자급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런 방안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무슨 난데없이 쌀빵. 물론 쌀 자급률은 지금 비교적 그에 비하면 높은 편이죠. 한 45%대인데 워낙이 이 수입산이 많다 보니까 국내 쌀 소비도 늘려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뜩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볼멘소리 가득한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이 국무회의가 화기애애하게 덕담으로 흘러가는 마치 봉숭아학당을 연상케 하는 그런 발언들이 오갈 때는 이분들이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말 더 이상 이 블랙 코미디로 이렇게 코웃음 치고 싶진 않습니다. 대통령의 정말 멋진 모습을 보고 싶은데, 하여튼 이제 오늘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죠? 가까운 일본의 이 산케이 신문에서 아주 한 건 하셨던데, 물론 아주 뜨끔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나 그들은 비교적 우리의 지도자들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당연히 나온 얘기인데 참으로 섬뜩하죠.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보는 시각을 여실히 드러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통령을 민비에 비교를 해서 사설을 칼럼을 실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도 굉장한 보수 우익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이 얘기 조금 이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부 들어갑니다. 출석 체크. 자, 어느 분이 오셨나. 자, 우리 멋진 걸림이 어제 1착으로 와주셨는데 제가 소개 못해드린 것 같아요. 네, 봉숭아학당입니다. 그죠? 델량님 와주셨고요. 경혜님 포함해서 모든 조합원들의 평화를 빕니다. 해주셨습니다. 내가 조아님 와주셨습니다. 그쵸? 어제에서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9월입니다. 정말 이 세월이 참 묘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9월 되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더 다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의 구획이라고 하는 것도 저같이 게으른 사람을 포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계획과는 좀 무관한 삶을 사는
산 사람들에게는 좋은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핑공님 오셨습니다. 시원하게 열어주시네요. 그 기사 보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들어보자님 어서 오십시오. 가을이 오고 있나 봅니다. 그죠? 연구대상 제이님, 처음 뵙습니다. 처음 출첵하시죠? 늘 잘 듣고 계신다고 해주셨네요. 이제는 듣기만 하시기 없깁니다. 내일부터 출석 체크 들어갑니다. 네. 당연히, 네. 이름을 불리우고 싶으면, 네. 게시판에 열심히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는 단지 꽃에 지나지 않았다. 그죠? 제가 김경희의 꿈이 있는 마을에서 연구대상 제이님을 불러드리기 전까지, 그죠? 한 조합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로 훌륭한 연구대상 제이님으로 거듭나시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꿈을 함께 키우시는 분으로 거듭나시는 거죠. 네, 여기까지 1차 출석부 체크했고요. 음악 한 곡 듣고 또 출석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9월 1일이기도 하고 또 가을로 저기 가닿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을 냄새 물씬 풍기는 그런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을하면 생각나시는 노래, 여러분들을 추억 속으로 안내하는 노래 생각나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이면 이 노래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헤르베라 폰테의 Try to Remember 들려드립니다.
네. 아, 정말 멋진 곡이죠. 9월을 기억해주세요. 기억해볼까요? 기억나시는 사연들 많으십니까, 여러분? 아, 가사가 정말 멋져요. 삶은 여유롭고, 너무나 달콤했었고, 초원은 푸르고, 곡식은 여물어가고, 당신은 풋풋했고, 열정적이었고,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젊은 날. 아,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이가 이제 하나둘 먹고 하루 이틀 자고 나면 달라지는 이 우리의 몸뚱아리 생각하면 좀 서럽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 나이에 이제 집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린 날은 왜 이렇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지 모르는데 이제는 좀 부끄러워요, 그죠? 어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책임을 수반하는 그 막중한 점점 좀 진중하고 무게가 좀 있는 사람으로 될 줄 알았는데 한없이 가볍고 그 태풍이라도 몰려오면 훅 밀려가는 이렇게 가벼운 존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들 고단한 인생 사시느라고 많이 쓰셨죠? 충분히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추억을 곱씹을 수 있다라는 것 참 얼마나 또 좋은 일입니까, 그죠? 가을은 그래서 김경희의 꿈이 읽는 마을에서는 더없이 주는 선물이다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훌륭한 이 계절 가을이 좋은 겁니까, 그죠? 우리 핑공님이 출첵 오늘은 정시에 출첵해 주셨어요. 동글뱅이 오늘 5개 드려야죠, 핑공님.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도장까지 하나 찍어드립니다. 아니에요. 줄임말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의 줄임말. 꿈마을. 저도 이미 꿈마을로 쓰게 돼요. 이를테면 뭐 선곡표를 하나 만들더라도 꿈마을 선곡표. 오늘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논일, 기타 등등 메모해야 될 사항. 김경애의 꿈이 읽는 마을까지 풀네임으로 가지 않고 그냥 꿈마을 이렇게 제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꿈마을로 줄이시면 그게 좋은 거예요.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멋진걸님 2번 타자로 간발의 차이로 2등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모티콘을 하트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죠? 5개는 기본이에요. 너무 넉넉하신 우리 멋진걸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라커님은 어섭셔 경혜님 이래주셨습니다. 어섭셔라는 말이 참 이뻐요, 그죠? JJK님 와주셨고요. 출첵합니다. 9월이에요, 그죠? 가을은 좋은데 벌써 겨울이 다가오는 게 싫어요 하실 정도니까 우리 JJK님은 너무나 멀리 나가셨네, 그죠? 이 훌륭한 분들은 대체로 한 계절에 더 뛰어넘는다는데 JJK님도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장에 우리 아직 본격적인 가을도 누리지 못했잖아요. 우리 아직 겨울은 생각하지 말도록 해요. JJK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한소리님은 여전한 미소 보내주셨고 지우지아님 와주셨네요. 어제는 알바하시느라고 대충 들으셨다네요. 그런데 지난 일요일날 LG 트윈스 점퍼를 기다리면서 시체놀이를 하셨습니까? LG 트윈스 유광 점퍼. 이게 물건입니까? 아니면 야구를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지간히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시고요. 삼거리 극장 주제곡. 어제, 그죠? 어제 들었는데, 역시 오늘의 상황에 들었다면 더 잘 어울릴만 했습니다. 해주셨죠? 예, 봉숭아학당입니다. 그죠? 하여튼 거기는 이제 새로운 이 코미디판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정말 민망하죠. 그죠? 여하튼, 우리 민섭님도 와주셨습니다. 장수가 벌선다네요. 작은 방에서 간식 먹다가 들켰다고. 아이고, 저기 사진까지 올려주셨네.
아니, 벌 주지 마세요. 민섭님. 아이, 그래도 귀엽다. 간식 어떤 거 먹다가 들켰을 거.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장수 이쁜 모습 늘 민섭님 확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뭐 우리 모두의 자식이 된 거죠, 장수가. 무럭무럭 사랑을 받고 자라는 우리 장수. 이쁜 장수. 화이팅입니다. 이제 그만 벌 세워주세요. 내려주십시오. 음악 하나 들을 동안만 해주시고. 가을을 생각나게 하는 노래 신청곡 받습니다, 여러분. 치우지아님, 그게 유광점퍼가 봄, 가을에 입는 옷이군요. 포스트 시즌을 바라는 LG 트윈스 팬들이 입는 점퍼입니다. 저도 정말 야구 엄청 봤는데, 유현진 선수 때문에 이제 시선을 메이저리그로 돌렸지 뭡니까. 그런데 유현진 선수가, 수술을 하고 나서, 한동안 또 보지 못했다가, 여전히, 다저스가 사실, 다저스 홈구장이 사실 대한민국이죠. 그 덕에 시간 짬짬이, 그리고 또 스코어가 어떻게 진행되나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저게, 유광점프가 저런 거구나. 빨간, 상의 점퍼에 까만색 바탕에 팔은 빨간색. LG 트윈스. 저거 입은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다니면 LG가 포스트 시즌에 오릅니까? 그런 기대감을. 제 동생도 이 LG 트윈스, 여하튼 팬입니다. 열심히 야구장에 응원 가고 있습니다. 전 아직도 야구장을 못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좀 승승장구하고 좀 제대로 부상당하지 않고 선전했다면 아마도 목표점을 LA로 잡았을지도 모르는데, 여하튼 주머니도 비어있고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니아동이님도 와주셨네요. 내일이네요, 그죠? 대구에서 국제 재즈 페스티벌 열린답니다. 모비딕 하드락 밴드 공연이 있다는데요. 대구까지 소위 말해서 락이나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 대구까지 내려가실 그런 열정이 있으시겠죠. 토요일까지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겠네요. 허니아동이님은 이렇게 비트 있는 음악을 좋아하시는군요. 혹시 대구에 살고 계십니까? 허니아동이님. 자주 뵙겠습니다. 땅자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단기 백수 됐어요. 자주 올게요. 이렇게 단기 백수가 돼야 우리 땅자님을 뵐 수 있다니. JJK님도 이번 달까지 백수. 시간 정해놓고 백수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신의 아들 딸입니다. 그렇죠.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조금 있다가 일이 기다리고 언제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게 굉장한 자부심과 자신감인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소소님 말씀하시잖아요. 유유자적하게 한량으로 사는 것이 일생의 꿈이라고. 심지어 중학교 때부터. 그러나 현실은 월급 도둑입니다. 유유자적하게 한량으로 저야말로 이제 한량이에요. 완전 제가 전백년 회장입니다. 전국 백조연합 백조가 되면 배고프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눈곱만큼 확보할 수 있고 그 눈곱을 조금은 더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은 좀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또 그것도 가능하니까 그거 보면 그것도 참 주변 분들에게 마뜩한 일자리 확보하지 못하는 분들에겐 좀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늘 가난하다는 거. 백조를 선택했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이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백수와 백조를 지금 늘리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라는 게 이 땅의 비정규직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 늘리는 게 바로 이 창조경제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노동개혁만이 살 길이다.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않을 시에는 우리 모두가
예, 공멸한다. 뭐 자멸은 스스로 멸망한다라는 뜻이겠고 대통령께서 바쁘셔서 자멸이라고 하셨는데 공멸이라는 그런 뜻으로 읽혀져요. 그런데 노동개혁은 뭐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특정 노동계를 겨냥했고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이 불쌍한 청년들을 그야말로 제대로 된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그들을 활용하는 아주 나쁜 대통령의 전형적인 창조경제의 선례라고 보면 될 듯 싶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이 고용불안으로부터의 그 탈출이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초기부터 비정규직을 그 직장으로 받지 않는 전략이 저는 특히 중소기업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까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눴을 경우 특히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사람을 구할 시 비정규직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도 저는 모범적인 선례라고 보여집니다. TV에서 비정규직 또 이 프리랜서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대목은 좀 마뜩치 않아요. 서울시에서 비정규직 2년간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박원순 시장이 정책적인 차원에선 저는 상당히 박수받아야 될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공공 분야에서 그것을 모범적으로 해왔고 일반 기업들, 대기업들은 다분히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사실 대자본은 언제든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이 특히 이 작은 기업일수록 처음부터 정규직, 비정규직의 대립구도를 갖게 하지 않은 것이 그게 자본이 말하는 효율성 그것도 훨씬 저는 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눴을 때 비정규직은 소장농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 엄청난 문화적 차별도 있습니다. 왜 그것을 처음부터 허용하느냐 이거죠. 그것을 앞으로 미디어 협동조합은 좀 모범적으로 그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같은 노동인데 왜 임금 차별을 둡니까? 그죠?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것이 원칙으로 자리한다면 저는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또한 자본의 논리인데 왜 자본의 논리를 따라합니까?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연사 생각합니다. 네, 문강님 늦은 출첵해 주셨습니다. 연구대상 제이님. 야구장은 부산 사직을 강추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부산 사직구장 한번 가볼랍니다. 롯데의 그 뜨거운 응원 열기 한번 보고 싶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민섭님 이제 우리 장수 벌 지금 철회됐습니까? JJK님 물리적 나이는 집착 안 하게 되는데 흰머리나 신체적 노화는 집착하게 된다고. 그렇죠. 좀 짠하고 불쌍해요. 그죠? 머리카락이, 저도 이제 워낙에 어릴 때부터, 새치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통상. 흰머리가 늘어나는 게, 이제 저희는 형제가 많다 보니까 가족들이 모이면 조금이라도 새치 있는 걸 허용을 안 합니다. 부모님이 보고 계시는데, 네가 왜? 그래서, 머리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말이야. 불만은 있습니다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염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꼬리를 내립니다. 하고 다녀야 된다네요. 근데 이제 이 새치 비율과 또 흰머리 비율과 까만 머리 비율이 들쭉날쭉 할 때는 상당히 좀 깔끔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깔끔하게 하는 것도 밖에 나가면 특히 그게 또 예의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매너 있는 김경애 그래서 염색을 요즘 좀 하고 다녀요. 자, 소소님, 대구는 지금 날씨가 흐릿합니까? 신기하네요, 그죠? 불과 며칠 전이었으면
덥고 습해서 힘들었을 텐데 오늘은 대구 날씨가 상당히 서늘하고 상쾌하다네요. 아유,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대구에도 드디어 가을은 온다. 그 다른 지방보다 무슨 혜택일까요? 그죠? 너무 뜨거운 여름을 늘 대구 시민들은 마주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행입니다. 그죠? 소선님. 가면서 아까 우리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오시기로 오늘 작정하신 날이죠? 잘하셨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소소님이 노랫말 가사도 하나 올려주셨네. 노래 가사 중에 You live, you learn, you love, you learn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살면서 배우는 것이란 생각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겠습니다. 아주 이쁜 멘트까지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전화로 음악 설명할 만한데요. 우리 소소님과의 조금 여유가 생기면 전화 인터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좀비콤비님 오셨습니다. 제 방송에 처음 들어오셔요. 그죠? 서울 가는 기차 안에서 미협 로고송을 들으셨답니다. 어느 조합원 분의 전화 벨소리 같은데 너무 반가운 거 있죠? 전국 방방곡곡에서 듣고 싶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내년에 총선도 있는데 미디어 협동조합이 해야 할 역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기대하셔도 좋겠죠?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의 우리 마음의 38선을 긋는 작업. 그리고 우리가 완전 사실 자본주의에 철저히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적 일상들을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권력도 바꿔야 하지만 그보다 더 정말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 그리고 그동안 이 개발 독재가 이어왔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상, 부자가 돼야 한다는 이런 환상들, 그런 논리들 부단히 우리가 깨나가는 작업을 함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궁금이님, 저 방송에 처음 들어오셨습니다. 예, 굵은 목소리가 편안해서 좋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목소리가 그런데 지금 크게 기침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싶을 만큼의 지금 약간 더 딴 날보다 좀 잠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이님 출석부에 이름 올렸습니다. 내일부터 결석하면 어떤 응징이 돌아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꿈달래님 와주셨네요. 9월 1일 출석합니다. 해바라기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싶어요 해주셨네요. 예, 제목도 좋고 노래도 좋고 그죠? 김현철과 낯선 사람들의 버전도 있나요? 그래도 일단 우리 꿈달래님이 신청해주신 오리지널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죠, 그죠? 예,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대상 제이님이 우리 행복하게 춤춰님, 그리고 땅자님. 제가 좀 닉네임을 좀 바꿔드렸는데 불어버섯 마시오 해주셨는데 연구대상 제이님 제가 하나 바꿔드려요. 새로이 거듭나시겠다면 제가 바꿔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아까 생각해놓은 이름이 있었는데 혹시 달과 함께 걷다 어떻습니까? 달과 함께 걷다나 아니면 정말 인디안 추장 중에 최고의 어르신입니다. 구르는 천둥.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이름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과 함께 걷다. 구르는 천둥. 어떻습니까? 연구대상제이님. 이스케이프님? 오늘 처음 오셨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말 많네요. 출석부 체크하니까 내일부터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한번 오시면 김경애의 꿈이 읽는 마을은 나가시기가 쉽지 않다는 거. 김경애의 꿈이 읽는 마을에는 퇴로가 없다라는 거 유념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들어오신 분들 각오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댓글에서 향기가 나요 해주셨습니다. 모처럼 행복의 향기. 네, 그러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참 이뻐 보입니다. 이렇게 게시판이 와글와글 해야 돼요, 그죠? 부산 사직구장에 대한 견해가 다름을 우리 지우지아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응원 열기는 좋지만 원정 응원을 방해하는 홈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정 응원 가기가 부담스러운 구장이에요. 그러셨습니다. 이제 응원 문화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또 그게 또 우리의 대한민국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아요.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즐기지 못하고 싸움하시는 겁니까, 그죠? 그게 좀 안쓰러워요. 이것. 근데 모든 일도 사실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치우지아님, 연구대상제이님,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예, 궁금이님, 좋으다 해주셨습니다. 들량님도, 멋진걸님도 좋으다. 좋으다라는 말씀이 참 좋으다. 예, 그리고, 또 어느 분이 들어오셨나. 민섭님, 우리 장수가 제 방송을 들을 때 설마 저렇게 듣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두 제 방송 들을 때 이렇게 정말 편안한 자세로 들을 수 있다면, 저의 희망사항이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자세를 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제 목소리가 그렇게 기여한다는, 아주 뭐 최고의 찬사라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게 되잖아요. 예, 여하튼, 좋습니다. 그죠? 상팔자다. 애쓰는 라인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가을이 익어가는 오후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정말 가을이 모든 것들이 익어가는 달, 인디안 달력 8월이었는데, 모든 것을 거두는 달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많이 거두는 달, 9월입니다. 그렇죠. 우리 JJK님께서 이 꽃 이름이 뭐죠? 했는데, 저도 이 꽃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애쓰는 라인님, 꽃 이름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안방마님도 와주셨네요. 듣기만 하고 출석 체크 안 하는 저 자수합니다. 안방마님, 퇴로가 없다는 거 아시죠? 네, 출석 체크, 예, 내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혜님, 이뻐요 하고 하트 3개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안방마님님. 왠지, 김경혜의 꿈이 있는 마을은 안방마님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부터 안방마님 역할 잘 해주실랍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홍군역도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소소님께서 뜬금없는 설문조사 한번 해보겠다고. 조합원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 뭘로 하실 건가요? 소소님은 이제 퇴근길 이후에 저녁 메뉴 고민하시는구나. 혼밥, 혼자 먹는 밥을 이렇게 부른다네. 아이고, 안쓰러워라. 혼밥 쪽이다 보니까 저녁 메뉴가 늘 고민이라고 합니다. 소소님 왠지 짠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비콤미님, 우리가 밥심으로 살잖아요, 그죠?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하늘이 노래요. 그래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어지럽습니다. 현기증이 납니다. 그래서 밥 한 끼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어르신들이 밥심으로 사는구나. 라고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잘 먹자고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그러잖아요. 혼란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 거지만 이 잘 먹는 즐거움, 그래서 꼭 누려야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잘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4살 조카랑 반죽해서 만든 핫케이크입니다. JJK님. 어떻게 먹을까? 이게 참 화면의 한계입니다. 먹고 싶어요. 배고픕니다. 겨울바람님도 오셨어. 겨울바람2님. 오늘도 분위기 있는 음악 선곡하십니다. 해주셨습니다. 숨어서 듣기 힘들게 만드는 선곡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아, 닉네임을 바꾸셨군요. 겨울바람과 프랄린에서 겨울바람 투로. 아, 겨울바람과 프랄린이 왠지 좀 생각하게 하고 좀 애잔하고 여운이 있었는데 그래도 겨울바람 투 괜찮습니다. 겨울바람 자체가 겨울바람도 앞으로 불고 3호 4호도 만들어야 하는데 주셨습니다. 아, 겨울바람 칼바람을 좋아하시는군요. 겨울바람님. 저는 겨울바람 칼바람은 싫어하지만 겨울에 그 하얀 눈을 정말 좋아해요. 계절을 굳이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겨울이에요. 어릴 때부터 겨울나라를 너무도 좋아했습니다. 이 철이 없어서 지금도 여전히 눈만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감성이 건드려지는 음성과 노랫소리입니다. 궁금이님이 참 말씀을 참 이쁘게 잘해주시네요. 제가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차분한 하늘이 보이는 듯한 멜로디 좋습니다 해주셨습니다. 핑공님도 가사가 참 이뻐요 해주셨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정말 모두가 시인입니다. 그죠? 제가 아는 어떤 시인은 모든 사람은 시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뭐 계절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사람들을 많이 시인으로 만드는 그게 일정하게 이제 삶을 살아본 분들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살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이렇게 삶을 살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또 감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시인의 마음으로 살자. 신현복 선생님이 늘상 주장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시인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뭐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그죠? 참 일본 산케이 신문 아까 제가 뭐 말씀드리다 말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고 일본은 저기 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셈이 나는 겁니다. 뭐 중국이 정말 대대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역사 공세를 펼치고 있고 반일 감정이 정말 극도로 달한 게 바로 전승절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열병식까지도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일본은 뭐 저기 두려운 마음에다가 마뜩치 않은 마음에다가 결합해서 마치 정말 이거는 굴욕적인 언어죠. 박근혜 대통령을 일본에서 지네들이 시해한 명성황후를 빗대어서 민비라고 이렇게 폄훼를 했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난을 했습니다만 비난의 내적 근거가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생각하면 정말 속이 상합니다. 또 말인즉슨 한국이 사대주의 DNA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할 말을 없게 만드는 이 산케이 신문의 이 편집위원이 몹시나 사실은 우리의 허를 찔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노구치 히로유키라는 뭐 정치부 전문위원이었다고 그러죠. 군사 전문 편집위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 보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의 칼럼을 통해서 여실히 알 수 있었던 거죠. 미국과 중국 뭐 양다리 한국이 끊지 못하는 민족의 나쁜 유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반도라는 이 지정학적 위치 우리가 정말 아픈 골이죠. 우리 아킬레스건입니다. 그것을 또 비열하게 일본은 지적을 했는데 그 달게 받아야 될 듯 싶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는 등거리 외교를 우리가 그래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여야 의원들께서 오늘 공개 반성문도 썼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외교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근데 반성문이라는 게 제대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반성을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4살 때
옛날 얘기하고, 옛날 얘기 한다면 그분은 좀, 예, 이미 나이 들어가고 있음을 예, 인정하고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예, 어린이들 때도 보면 나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그 대열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새 그런, 제가 옛날에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눈꽃만큼씩 어느 순간에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안 되는데, 그러면. 꼰대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그죠? 과거에 무엇을 했던, 과거에 얼마나 명성이 자자했건, 과거에 얼마나 돈이 많았건, 그게 무슨 상관이랴, 그죠?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또 내일이 달라지잖아요, 그지? 내일은 또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다 그러고 보니까 덧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래서 덧없는 과거, 물론 이제 우리 역사적인 과거, 그것을 또한 이제 오래된 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제대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도 오늘 현실이 이렇게 추악한 거죠. 뭐 한일 관계 이 만남을 보더라도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 대한민국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 그래서 뭐 오늘 우리의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한 탓이죠. 그 당시 일제강점기 그 이후에 해방을 맞고 그 이후로도 반민특위가 이 이승만에 의해서 해체가 되면서 부단한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을 막지를 못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패착인 듯 싶습니다. 신청곡 하나 들어왔네요. 연구대상자인 You Mean Everything to Me 듣고 싶어요. 닐 세다카의 노래. 이것도 정말 영원한 명곡이에요.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짝퉁진보님 오늘 지각했습니다. 모임 마치고 이제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각하신다는 분들 참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이쁘신지 모르겠습니다. 늦게라도 들어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연구대상제이님, 제 방송을 성실하게 안 들으셨다는 증거이시군요. 예, 제보가 그렇게 왔나요? 다시 듣기 하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비교적 착한 관계로 아까 뭐라 그랬더라? 네. 달과 함께 걷다와, 그리고, 또 뭐였더라? 예, 달과 함께 걷다. 하나 더 말씀드려 놓고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 그게 좀 왠지, 좀 철학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디안 주장, 가장 위대한 주장으로 일컬어지는 구르는 천둥. 모든 68혁명의 기수들이 구르는 천둥에게 가서 그의 영적 기운을 받았습니다. 신내림이 아니라 그의 지혜와 이 세상에 대한 인식 능력, 그것을 교육받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밥 딜란, 주안 바에즈, 그리고 뉴에이즈라고 부르는 그 음악의 열풍들은 다 구르는 천둥을 통해서, 구르는 천둥의 세계관을 공부하고 이해함을 통해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문화예술인들에게 자양분이 돼준 구르는 천둥 어떻습니까? 제가 이래요. 방금 전에 한 얘기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깜빡깜빡 하고 있답니다. 연구대상제이님. 그리고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네. 우리 연구대상제이님이 구르는 천둥을 접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만인에게 추앙받는, 우리도 매번 제가 이제 인디안처럼 살기라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하기로 했는데, 방송하면서 마음이 여기 오로지 여기 다 와 있어갖고 페이스북에서 정리도 못했는데,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인디안처럼 살기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르는 천둥, 이 추장들이, 인디안 추장들이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슴을 콕콕 찔러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확인케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잘하셨어요. You mean everything to me가 노래방 18번이었군요. 오늘은 우리 연구대상 제이님의 날입니다. 이름도 받고 노래도 받고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네요. 내일부터 결석하시면 아니 된다는 거. 소풍화서님도 와주셨네요.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마지막 곡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가을이 문 앞에 기다리는 중에도 낮에는 덥다 할 정도네요. 고맙습니다. 말씀 이쁘게 잘해주신다. 소풍화서요님. 네. 역시 시인의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분인데 싶습니다. 생각중 7175님도 와주셨네요. 끝날 때쯤. 방학이 끝나서 제대로 듣질 못해 많이 아쉽습니다.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생방송 들으려 노력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받으면서 달려온 8월입니다. 사랑하며 걸어갈 9월.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쁜 말씀 올려주셨어요. 클로징 멘트로 해도 되겠다. 네, 땅자님, 구르는 천둥님, 오늘 제가 또 보람을 느낍니다. 자, 네. 여야 의원이 오늘 공개 반성문 썼다고 하는데, 종교단체하고 시민단체가 함께 마련한 행사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올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돈을 국정원이 썼다고 합니다. 기득권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의문이 갖는 이런 예산 전용 활동 제대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반성문 이전에 해야 할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